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카메라를 한 대 샀습니다. 카메라 이름이 아이폰 13이라고 하고요. 이게 전화랑 문자, 인터넷 기능도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거에 맞는 케이스도 하나 샀거든요. 제가 지금 너무 신나서 이거를 한번 오늘 같이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에 산다는 거의 최대 장점이 바로 아이폰을 좀 빨리 살 수 있다는 거잖아요. 제가 산 건 아이폰 13 실버 1TB고요 가격은 1449파운드에 샀어요. 여기에다가 애플케어를 추가했는데요. 애플케어 플러스 도난 방지는 239파운드였고요 이 아이폰 정품 케이스는 49파운드였습니다 한국은 애플케어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애플케어 플러스 도난방지 케어가 또 따로 있어요. 영국에는 워낙 핸드폰 도난이 많기 때문에 제가 그것까지 추가했거든요. 제가 왜 1TB짜리를 샀냐면 저는 앞으로 영상을 이걸로 찍어볼 생각이거든요. 기존에 사용하던 아이폰 8이 너무 오랫동안 제가 썼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배터리 교환이라도 받더라 하더라도 그 애플케어를 넣은 게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그렇게 했습니다. 자,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떨린다. 이렇게 케이스를 열었고요. 환경을 생각해서 모든 게 다 이제 종이로 이루어져 있어요. 일단 전반적인 케이스 인상이 딱 들었을 때 박스가 굉장히 무거워요. 딱 들었을 때 손목 나갈 것 같은데 이거? 그리고 굉장히 얇게 나왔어요. 이 박스의 측면이. 근데 아마 이게 충전기가 안 들어있는 것 같아. 환경을 생각해서 역시 비닐을 싸지 않는 것 같아요. 우와, 오, 떨린다. 왜 이렇게 무거워? 우와. 와, 일단은 와, 첫인상은 굉장히 무겁고요. 그 카메라의 카툭치가 엄청나요. 생각보다 엄청 많이 나와 있어요. 카메라가 구경도 커졌어요. 핸드폰 본체가 있고, 요거 맨날 들어있는 거, 요거 핀하고 스티커, 그 사과 스티커 들어있나? 사과 스티커. 그 다음에 케이블. 끝! 아니, 역시 충전기가 없구나. 이게 아마 카메라를 통해서 보신 분들은 그냥 화이트로 느껴지실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은 실버의 느낌이 확실히 나요. 금반지나 보석 같은 거에서 백금반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납니다. 측면이 근데 너무 반딱반딱한 은이라서 오히려 좀 값싸 보인다고 해야 되나? 내가 한번 켜보겠습니다. 우와, 헬로, 니하오가 먼저 뜨네. 곤니치와, 올라, 봉주른가? 이거 러시아어구나. 안녕하세요. 자, 됐고 이제 스와이프 업을 해봅시다.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 이전에 쓰고 있던 앱이랑 그 정보 세팅 값을 그대로 복사를 하는 것 같아요. 자, 방금 이렇게 해서 세팅이 끝났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거 엄청 부드러워요. 완전 아이폰 8하고는 진짜 천지개벽했다. 아주 살짝만 터치해도 되게 예민하고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힘든 것 같아. 악의 사슬을 끊으려고 피곤하지만 그 오전부터 와, 화질 진짜. 야야야. 이제 이거 새로 샀으니까 케이스를 한번 씌워 볼게요. 케이스도 비슷해요. 여기 뜯는 게 다 이런 식으로 바뀌었네. 오, 와, 이거 엄청 크다. 카메라 사각이. 사용법 아주 친절해. 더 들어있는 건 없네요. 무선 충전할 수 있게. 이거 케이스를 껴도 이렇게 되는 건 마찬가지다. 전반적인 색감은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특히 이 후면 색감은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문제가 여기 측면에 있는 이 실버 있잖아요. 옛날 싸구려 mp3에 있는 재질? 그래서 뭔가 싸 보입니다. 약간. 그게 조금 아쉽고요. 그리고 보시면 카툭치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는데 이걸 뒤집어서 해보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걸로 모스보를 보낼 수 있어요. 심지어 이 케이스를 한번 껴봐도 이 케이스도 어차피 렌즈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이 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스보는 케이스를 끼우셔도 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아이폰 13 프로를 한번 봤고요. 이제는 밖에 나가서 한번 촬영을 해볼 겁니다. 그런데 뭐를 중점적으로 볼 거냐면 브이로그로서 이게 과연 적합한가를 한번 따져볼 겁니다. 뭐랑? 바로 제 고프로 9이랑 테스트를 몇 가지를 좀 해볼 건데 브이로그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스테빌라이저 기능이거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손떨방, 그거를 중점적으로 볼 거고, 그 다음에는 화질이 어느 정도 차이 나는지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휴전 모드에서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표준 모드에서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초광각 모드의 차이점입니다. 초광각 모드의 차이점입니다. 망원 모드입니다. 망원 모드입니다. 아이폰 13의 후면 카메라랑 고프로 표준 모드랑 좀 비슷한 화각인 것 같아서 그거 두 개를 이제 비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폰 13의 후면 카메라랑 고프로 표준 모드랑 좀 비슷한 화각인 것 같아서 그거 두 개를 이제 비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살짝 어두운 터널로 들어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아이폰 13의 광각 모드로 촬영하고 있고요. 고프로랑 비교하고 있습니다. 아이폰도 지금 대충 보니까 조금 안정되게 촬영되는 것 같은데 문제는 제가 제 화면을 볼 수가 없는 게 그게 좀 제일 아쉽네요. 그래서 어림짐작으로 좀 찍어야 돼요. 지금 보신 장면은 아이폰 13의 최대 광각 화면입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아이폰 13의 최대 망원 화면입니다. 아이폰의 최대 광각과 망원을 동시에 비교해 보시면 얼마나 화면이 확대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갑자기 호기심이 발동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캐논 R5와 화질 비교를 해봤습니다. 캐논 R5는 현존하는 캐논 카메라 중에서 가장 최고의 화질을 자랑하는 미러리스인데요. 물론 R5에서 가장 저화질 4K 모드로 촬영하긴 하지만 이 작은 아이폰이 그것에 버금가는 퀄리티를 나타내서 편집하면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지금부터는 마이크 테스트고요. 아이폰 8, 고프로 9, 아이폰 13 프로, 그 다음에 캐논 R5 내장 마이크, 이렇게 4개의 마이크 테스트를 한번 비교해 보시고 제가 어느 정도 차이 나는지 한번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지금부터는 마이크 테스트고요. 아이폰 8, 고프로 9, 아이폰 13 프로, 그 다음에 캐논 R5 내장 마이크까지입니다. 이렇게 4개의 마이크 테스트를 한번 비교해 보시고 제가 어느 정도 차이 나는지 한번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지금 말하는 거는 제가 평소에 그냥 사람들 만날 때 말하는 크기로 말하는 거고요. 지금 말하는 거는 제가 평소에 그냥 사람들 만날 때 말하는 크기로 말하는 거고요. 자, 지금 일단 학교 실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지금은 약간의 소음이 들리는 상태고요. 지금은 바람은 불진 않지만 사람들 소음, 공간 소음 같은 것들이 계속 들어오는 상태입니다. 자, 지금 일단 학교 실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지금은 약간의 소음이 들리는 상태고요. 지금은 고프로, 제가 지금 고프로 9하고 아이폰 8 그리고 아이폰 13을 동시에 비교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 카메라를 제가 왜 아이폰을 가지고 브이로그를 촬영하려고 하는 거냐면 제가 쓰고 있는 고프로가 너무 눈에 띄어요. 제가 사실 이걸로 브이로그를 몇 개 촬영하려고 했었거든요. 애플 매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데 슈퍼마켓 같은 데에서도 찍으려고 하면 그 가드가 와서 다 제지하더라고요. 아무리 작아 보여도 뭔가 좀 전문적으로 찍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런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무 불편해요. 그리고 고프로가 배터리도 너무 빨리 달고 생각보다 단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순발력도 되게 늦거든요. 카메라 켜는데 한 5초 정도 걸리는데 그게 은근히 길거든요. 중요한 순간을 다 놓치더라고요. 지금 도서관에 왔습니다. 도서관에 와서 한번 책을 반납 좀 하면서 좀 찍어볼게요. 이런 공공장소에서 찍을 때마다 너무 눈치 보여가지고 사실 고프로로 찍을 때마다 이거 오늘 반납하라고 하겠습니다. 어떻게 반납하는 거야 이거? 그냥 넣으면 되나?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바이바이. 뭘 살지 한번 봅시다. 이거 맛있는데 이거 먹을까?
이거 몇 분 걸리지? 30분? 아이폰 13에서 가장 눈에 띄게 추가된 기능이 바로 이 시네마틱 모드인데요. 저를 제외한 주변 환경이 약간 뿌옇게 되는 게 지금 보이시죠? 그런데 이게 아쉽게도 HD밖에 안 된다고 하네요. 아직은. 확실히 이거는 되게 편할 것 같아요. 브이로그 찍으면서 사실 주변에 사람들이 나올 때마다 조금 신경 쓰이긴 하거든요. 카메라랑 가까이 있을 때마다 이 배경하고 차이가 더 확연히 보이죠. 시네마틱 후면 카메라로 찍은 건데요. 제가 포커스를 뒤에 놓으면 뒤만 맞고 앞은 흐려집니다. 그리고 앞에 맞추면 뒤는 흐려지는데, 이게 솔직히 광학적인 포커스 아웃이 아니라 디지털적인 포커스 아웃이라서 솔직히 조금 어색하긴 해요. 시네마틱 모드가 망원 렌즈에도 가능한데요. 보시면은 조금 자연스럽지가 못해요. 지금은 아이폰 전면 카메라고요. 야간 촬영이 어떻게 보여지나 테스트하러 밤에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후면 카메라입니다. 지금은 약간 어두운 공간에서 찍는 아이폰 전면 카메라입니다. 지금은 약간 어두운 공간에서 찍는 아이폰 후면 카메라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틀에 걸쳐서 아이폰을 언박싱하고 테스트도 해봤습니다. 저는 테크 유튜버는 아니지만 제가 카메라를 다루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카메라에 대해서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프로와 아이폰 13을 동시에 비교해봤을 때 솔직히 얘기해서 모든 면에서 아이폰 13이 더 좋습니다. 화질, 순발력, 사운드 퀄리티, 렌즈의 다양성, 눈치 안 보고 마음껏 찍을 수도 있고요. 모든 면에서 월등히 우수하다고 생각해요. 음질을 비교했을 때 고프로가 살짝 더 좋게 느껴졌거든요. 그것은 외장 마이크를 사용했기 때문이고요. 마이크를 제외하고 본체끼리만 대결을 했을 때는 확실히 아이폰이 더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이폰도 외장 마이크를 끼운다면 그 점을 더 보완할 수 있다는 거죠. 모든 면에서는 앞서지만 단 두 가지가 좀 아쉬운 것들이 있는데요. 브이로그를 촬영하는 측면에서는 자기 자신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없으면서 찍을 수 있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물론 전면 카메라로 찍을 수는 있는데요. 전면 카메라의 화질이 다소 조금 아쉽고요. 후면 카메라로 찍게 되면은 내가 나의 모습을 볼 수가 없으니까 그게 조금 답답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두 번째 살짝 아쉬운 거는 고프로에 비해서 아무래도 스테빌라이저 기능,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손떨방 기능이 아무래도 약한 건 사실입니다. 고프로는 손떨방에 특화된 카메라라서 아무래도 이걸 이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제가 딱 이틀만 써본 거고요. 앞으로 더 써봐야지 알겠지만 아마 저는 촬영했을 때 두 가지 카메라를 섞어서 사용할 것 같아요. 야외에서 여행을 다니거나 활동이 많을 때는 고프로를 쓸 것 같고요. 실내에서 남 눈치 안 보고 마음껏 찍고 싶을 때는 아이폰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테크 유튜버는 아니고 그냥 브이로그를 찍는 평범한 사람인데요. 제가 아무래도 아이폰 13을 사면서 한번 리뷰해보면 어떨까 해서 오늘 한번 시도해봤습니다. 제 채널에 있는 다른 영상들 한번 보시고 혹시나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안녕히 바이바이.